사자소학. 자, 지난번에 일기 부모면 기죄 여산이니라 라는 부분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 부분부터요. 설리 구수는 맹종지효요, 부빙 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자, 설리 구순, 눈설자에다가 리자가 오디자를 분리시키면 이렇게도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속리자인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다 같이 속리자죠. 그래서 설리 하면은 눈, 속, 구순, 순자가 죽순이라고 하는 순자예요. 죽순, 순. 그래서 구순하면은 죽순을 구하다. 그래서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다. 맹종지효. 맹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조사 지자가 있어서 효도 여자를 수식해 주니까 맹종지효 하면은 맹종의 효도 합치면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것은 맹종의 효도이다. 그런 뜻이에요. 추운 겨울날 맹종이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죽순이 없죠. 요즘처럼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예전에는 마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눈 속에 가가지고 눈을 헤매면서 막 죽순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죽순이 보이지 않다가 이 맹종의 효도에 감복된 죽순이 갑자기 쑥 하고 자라나길래 그걸 끊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죽순도 맹종의 효도에 감복하여 자라났다라고 하는 설리구순. 그래서 죽순 하면 후대 왜 민화에 그 죽순 그림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민화라고 해서 왜 문자도라고도 하는데, 왜 글자에 문자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효도 효자를 이렇게 썼으면 이 효도 효자에 여기다 죽순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도 있어요. 이 사물을 가지고 글자를 해놓은 것도 있고, 민화라고 해서 궁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요즘 말하면 그냥 뭐 돌아다니는 그림, 시장에서 파는 그림에 죽순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건 여기 효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맹종과 관련되어 있는 고사가 죽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빙 등리는 왕상지효니라. 부는 가르다 부자죠. 부빙 할 때 빙은 얼음이라는 빙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빙자가 이렇게 써야 맞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이것도 얼음 빙자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얼음 빙자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점 찍으면 길다 영. 그렇죠? 여기다가 점 찍으면 얼음빙. 여기다가 점 찍으면 우리 여기다가 점 찍어야 얼음빙 쪽. 여기다가 점 찍으면 이건 없는 글자 수. 여기 점이 있는 건 없어요. 여기 점 찍은 거. 그래서 여기는 점 찍지 마시고. 그래서 부빙 하면 부자가 이게 가르다 부자예요. 그래서 부빙 하면 얼음을 가르다. 득리, 이 잉어 리자죠. 잉어리. 공자의 아들 이름이 공리죠. 잉어를 얻어서 지었다 해서. 그래서 득리 하면은 잉어를 얻다. 왕상지효. 왕상은 사람 이름이에요. 왕상의 효도. 왕상지효. 그래서 다 합치면 부빙 등리는 얼음을 갈라서 득리, 잉어를 얻은 일은 왕상지효. 왕상의 효도, 왕상이 행한 효도다. 왕상은 이제 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 어머니가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상을 상당히 괴롭힌, 잘 대해주지 않은, 자기 아들도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뭐죠? 이것도 겨울에 갑자기 회를 먹고 싶다, 잉어를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강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얼음이 또 깡깡 얼려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어가지고 엉덩이로 거기 녹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가 싹 하고 녹더니 거기서 잉어 2마리가 확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잉어 2마리를 가져가서 어머니한테 회를 해드렸다라고 해서 역시나 민화나 문자도에 보면 잉어 2마리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잉어는 거의 대부분 여기 왕상의 효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이 회만 따면 좋았을 텐데 참새구이가 또 어느 날 먹고 싶다고 또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래서 또 참새 잡으러 밖에 나갔는데 이 그물이 있어야 잡거든. 옛날에 참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야 잡는데 이 그물이 없으니까 가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참새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끝에 집에 돌아왔더니 이 참새들이 또 왕상의 효도에 감복하여 한 50마리가 떼거지로 날아오더니 방에 벽에 부딪혀서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또 가미가제 특공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중에는 감복해서 이 왕상을 굉장히 예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순하고 잉어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효성 이야기. 아신 능현이면 예급 부모니라. 아신 내 몸, 능현. 자, 이제 이 능자보다는 사실은 가자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가능하냐라고 할 때 가와 능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글자예요. 이건 영어로 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이 쓰는 조동사예요. 근데 가끔은 이제 가자 뒤에 뭐가 붙느냐 하면은 써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국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커이에서 가에 같이 붙어서 쓰죠. 커이에서 같이 붙어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쓰는데, 한문에서는 써이자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자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가끔은 써이자가 붙어서도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요 글자들 뒤에 반드시 본래 동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역시 능자 뒤에 어질다 현자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능현 하면은 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신 능현이면 하면 내 몸이 어질 수 있다면 예급 부모니라. 얘는 칭찬, 명예, 기림 그런 뜻이죠. 급자가 미칠 급자인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글자의 뭐 어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에 보면 요게 사람의 등줄기고, 이렇게 사람 등에서 내려온 옷자락, 이게 사람의 손. 그래서 앞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앞사람의 옷을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거기까지 뻗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어디까지 간 거죠? 앞사람 옷섭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르다, 미치다, 급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급 부모니까 부모에게 이른다. 예급 부모 하면은 명예가 부모에게 이른다. 합치면 아신능현이면 내 몸이 어질 수 있다면 그 어질다라고 하는 예, 명예, 기림, 칭찬이 급 부모, 부모에게 급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아들이 정말 잘 컸어요. 잘 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아이의 부모는 누구지? 어떤 부모인데 저렇게 잘 키워놓았을까? 라고 하는 예급 부모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칭찬이 부모에게까지 미친다. 반대로 아신 불현이면 욕급 부모니라. 아신 내 몸이 불현 어질지 않다면, 욕자가 앞에 있는 예와 상대되는 글자죠. 모욕, 치욕,
그런 뜻인데, 위에 있는 게 이게 뭐 그런 모양처럼 안 보이는데 옛날 큰 조개가 이렇게 조개살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개가 입을 내놓고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는 조개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게 이거 뭐냐, 마디촌자지만 이게 손이거든요. 손. 근데 옛날 이 조개 껍데기가 가지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큰 조개 껍데기 가지고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그 풀을 제거하는 용도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그 풀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옷이 어떻게 됐을까?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옷이 농사일 하다가 더럽혀지다라는 뜻이 원래 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다, 욕보다 뭐 그런 뜻인데, 욕이, 치욕이 급 부모, 부모에게 급 미친다. 아까와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망나니 같은 어떤 젊은이가 있다. 그러면 저 망나니 부모는 누구길래 저렇게 애를 키웠느냐라고 하는, 결국은 부모의 욕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욕급 부모란 것. 추원 보본하야 제사 필성하라. 추원, 쫓을 추자에다가 원자는 원자죠. 그래서 추원이라는 것은 멀리 가신 사람을 쫓아가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안 했죠. 이 추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쫓아가는 개념과 공간적으로 쫓아가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추격하다 할 때는 공간적으로 쫓아가서 딱 치는 게 추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억하다라는 건 뭐죠?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상황의 시점을 생각하는 게 추억이니까, 추자가 나오면 공간적으로 어느 곳까지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느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자, 여기 추원 할 때 원은 멀 원자인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멀리 가신 분을 이야기하니까 시간적 개념이 돼야 되는, 그렇죠? 이미 멀리 돌아가신 분을 우리말로 하자면 쫓아가서 생각하는 게 추억이죠. 여기는 그런 뜻이네요. 보본, 근본에 보답하다 해서 합치면 추원 보본하야라고 하면은 멀리 가신 조상님을 쫓아가고, 보본, 근본에 보답하다. 제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 오늘이 3월 11일인가요? 11일 날로 제삿날을 잡는 게 아니라 전날로 잡죠. 그렇죠. 3월 10일로. 근데 3월 10일로 제사를 잡는데 왜 3월 10일로 하루 전날로 제사를 잡을까요? 살아있을 때라고 한다. 그럼 그 전날은 왜 안 될까요? 마지막 그 살아있는 그날이니까. 그렇죠. 그런 설도 있고. 전날이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 때 12시 넘어서 지내기 때문에 당일에 제일 시작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왜 만들었느냐, 제사를 왜 처음에 지냈느냐.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그분을 기리는 마음이 앞서기 위해서 하루를 당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12시에 지내잖아요. 그렇죠. 24시에 자시에 지내니까 그때 왜 지내느냐, 12시가 되어야, 밤 12시가 되어야 귀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귀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24시 땡 되면 이제 귀문이 열리니까 그때 뭐냐 하면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3월 11일 날 돌아가셨으면 3월 11일 날 제사 지내면 실질적으로는 3월 12일 시작점이 제삿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제삿날을 11일 날 저녁 12시에 지나면 사실 12일 날 0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을 잡아야지만이 11일 날, 10일 날 해야지만이 제 날짜에 딱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지내는 것 때문에, 자시에 지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초저녁에 다 지내죠. 뭐 10시, 뭐 9시, 뭐 11시 지내니까 사실은 지내고 나면 뭐 한 거죠?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려왔더니 제사는 다 끝나고 가고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려면 어때야 되는 거죠? 제 날짜에, 요즘 같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아까 그 하루라도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제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기복신앙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왜 제기 닦으면 뭐 복 받는다, 음식을 많이 쌓은 만큼 복 받는다, 제사 때 먹는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 끝나고? 그렇죠. 음복이 뭐죠? 그렇죠. 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을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신이 와서 이렇게 흠양한 음식은 이제 그걸 후손들이 먹으면 복을 받는다. 그걸 음복이라고 해요. 복을 먹는다, 복을 마신다라는 거니까 이건 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의 개념으로.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추원, 그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만큼은 그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데, 그래서 몇 대조까지 기리느냐 하면 4대조까지만 기린다라는 거예요. 4대조까지는 어릴 때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5대조부터는 보기가 힘들어요.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이 계셨는데라고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4대조까지는 알 수 있어서 모여서 옛날 할아버님이 이렇게 생활하셨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해서 그날은 조금 근신하고 조신하고 했던 게 아마 추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는 필성하라. 제사는 반드시 정성을 들여라. 반드시 정성스럽게 지내라. 그래서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근본에 보답을 하면서 제사는 반드시 정성을 들여라. 이게 제사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단 위에. 그죠? 요게 고기 덩어리. 그렇죠? 요게 손. 그죠? 제단 위에 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고 있는 모양이 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손이 나중에는 또 우제가 됐는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죠. 거기도 또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그려놓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살피다 찰. 그렇죠. 이제 음식을 딱 차려놓고 초원을 하고 나서 방문을 살짝 닫죠. 그죠? 원래는 그죠? 이제 흠양할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죠? 잘 흠양하고 있나 안 하나 살피는 게 이 찰이죠. 근데 산은 말이에요. 산은 제단은 똑같은데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뱀이다라고 이제 문자가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뱀이 뭐냐? 그러면은 아마도 옛날 토템 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뱀이 많은 지역에서는 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면 뱀이 제일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뱀에게, 신에게, 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에서 아마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건 토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비유선조면 아신 갈생이리요. 비유선조, 선조가 있지 않다면, 조상이 있지 않다면 아신 갈생, 어찌 갈자 앞에서 나왔었네요.
내 몸이 어찌 생겼겠는가. 그래서 선조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생긴 것이니 제사는 필성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친여차면 가위효의니라. 사친여차, 사친 부모를 섬기다. 여차 이와 같다. 우리가 지금도 써요. 여차 해서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여차 이와 같다면, 즉 이와 같다는 거 앞에서 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가위효의니라. 가위 말할 수 있다. 가짜는 뭐뭐 할 수 있다니까요.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 끝에 어조사 의자가 붙었는데 이 어조사 의자는 우리로 따르자면은 문장 끝에 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날 때 점 찍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로 하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여기 점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불능여차면 이와 같다인데 불능은 캔낫이니까 그렇죠? 이와 같을 수 없다면 금수무인이라. 금수 다 아시다시피 날개 달린 짐승을 금이라고 하고 발이 달린 짐승을 수라고 하니까 날개 달린 짐승인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인 수나 무이 다를 있자니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금수와 다를 게 없다면 금수다. 뭐 그런 말이네. 그렇죠? 금수라는 말인데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짐승인데 더 쉽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전문용어로는 그렇죠. 전문용어로는 견자. 그렇죠? 이걸 풀이하면 개새끼죠. 그렇죠? 아니 금수와 같다고 했으니까 금수가 뭐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금수 무인이라라고. 자, 그다음 가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효도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학우 즉 사하야 위국 진충하라. 학우 우자가 우리 수우 미양가 할 때 그 우자네. 그렇죠? 넉넉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니까 학우 하면은 학문이 우 넉넉하다, 뛰어나다. 학문이지 학문은 아니에요. 학문이 뛰어나다고. 학문이 뛰어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학문과 학문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닦아야 돼요. 학문이나 학문이나. 그죠? 표현을 잘하죠. 학문이 우 넉넉하다. 즉 그러면 벼슬 해라. 합치면 자, 이 즉자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주 보실 글자인데 우리가 외울 때는 곧즉이라고 외우지만 사실 곧이라고 쓰일 때는 거의 잘 안 쓰여요. 그래서 접속사로 그러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과 줄여서 우리가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학문이 넉넉하다. 즉 그러면이라는 말이니까 넉넉하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배움이 학문이 넉넉하면 벼슬 하여 위국 진충하라. 위자가 원래는 조금 어렵게 우리가 하다위 되다위라는 뜻도 있지만은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객열전에 보면 사위 치기자 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는 원래 이 밑에가 여자니까 여기는 선비라는 뜻보다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다른 표현으로 사라고도 많이 써요. 남자는 치기를 위해서, 치기해 주는 자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군주나 윗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을 사위지기자사라고 그래요. 여자는 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위열기자용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는 이때는 기쁘다 열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용한다. 이게 죽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얼굴 하면 안 됐죠. 이건 꾸밀 용. 그래서 화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는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화장해야 되죠? 남편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화장하고 나올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예뻐해주는 남편을 위해서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위해서. 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위자가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국하면은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라. 합치면 학문이 넉넉해지면 벼슬을 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잖아. 공자가 벼슬을 할 때 자기 밑에 와가지고 공부한 사람 치고 3년을 못 버텨내더래요. 3년만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그걸 스펙 삼아 나가가지고 벼슬하려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부가 좀 되고 나서 정말 어느 정도 공부가 딱 되고 나서 야, 이 정도면은 정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 라고 할 때 벼슬을 해라. 그래야 진정으로 뭐 할 수가 있다? 유학의 핵심은 수기치인이에요. 그렇죠? 내 말대로 하라면 자기 자신을 잘 수양을 해서 사람을 닦아나간다라는 거, 인도해 간다라는 거, 앞서서 모범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먼저 수기가 되어야 되려면은 학우예요. 공부가 충분히 자기 스스로 다스려질 때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정도 내가 내 스스로를 수양이 되었다라고 하면 나와서 벼슬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신절용하야 애민 여자하라. 경 공경하고 신 믿어우며 절용. 이때 절자는 조절하다, 절약하다 그런 뜻이. 절용하면은 씀씀이를 절약하라. 씀씀이를 아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벼슬하고 난 뒤에 이야기. 그렇죠? 벼슬하는 사람은 항시 백성들을 경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쓸 것인지 용도를 잘 줄여서 절약하여서 애민 여자하라.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여자 자식과 여 같아야 한다. 여자를 매 뭐뭐와 같다라고 재미없으면 뭐뭐처럼이라고 번역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자 하면은 자식처럼 애민 백성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도 재미있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처럼 아니면 뭐뭐와 같다. 일륜지중에 충효 위본이니 효당 간력하고 충즉 진명하라. 일륜지중에 일륜 가운데에 충과 효가 위본. 이때는 위자가 되다. 위본.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사람이 지켜야 될 질서가 일륜이죠. 그렇죠? 윤자가 오른쪽에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게 윤자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충과 효가 가장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여기는 충효 사상이잖아요. 충효. 이 충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단 국가가 있으니까 충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이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충이 뭐죠? 그렇죠. 이건 주자가 풀 때는 진기, 지위, 충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기라는 게 자기를 다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 다 해나가는 게 이게 충이라는 거예요. 그 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충효가 위본이다라고 해요. 효당 간력하고 충즉 진명하라. 효는 마땅히 다할 갈자니까 간력하면은 힘을 다하다. 앞에 당자가 뒤에 있는 갈자를 수식해줘요. 당갈해서 마땅히 다해라. 합치면 효는 마땅히 간력, 힘을 다해야 한다. 참 찔리는 말이에요. 그죠? 효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건 효도하는데 힘을 다 쏟아야 된다라는 거야. 갈자가 우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게 갈이니까. 근데 효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 있으면 나중에 잘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라고 하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잘 되었을 때 해드릴게요. 근데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충즉 진명하라. 충성하려면 진명하라. 명을 다해라. 뭐 이때는 직자를 곧이라고 해도 돼요. 정말 충성은 곧 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명을 다하는 진명이라는 게 자기의 쉽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진기니까 그렇죠. 자기가 신하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나가는 그게 충이에요. 유명한 그 신라 때 박재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재상이 그 일본의 왕의 아들인가요? 볼모로 가 있었죠. 그 가 있는데 구에 올려니까 이제 가서 먼저 고구려 가가지고 아들인가 동생인가를 먼저 구해오죠. 그러고 나서 임금이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저기 외에 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그럼 제가 또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떠날 때 부인도 보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부인 이제 가서 보니까 왕의 아들인가요? 동생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아들인가 동생인가 아들일까요? 아들을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위리한치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왕의 아들한테 자기하고 자리를 바꾸고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몰래 빠져나가라 하고 왕의 아들은 돌려보내고 몰래 자기 혼자 왕의 아들인 것처럼 늦지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에 잡아서 신문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문 과정의 하나가 발바닥에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갈대 이렇게 잘라놓은 위를 걸어가게 만드는 일종의 신문 방법인데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내 신하가 되면 호사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개 돼지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진명, 목숨을 다 바쳐버리잖아요. 남편이 한마나 돌아올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망부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효충즉 진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충성을 다해야 될 텐데 옛날 작년인가요? 청와대 뭐 어떤 사람은 이 충성을 엉뚱한 엉덩이에다가 다 했다가 그죠? 대통령만 가서 진땀나게 만들었던 이 충하려면은 진명해야 될 텐데 엉덩이에 진명하면 안 되죠. 부부지류는 이성지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충과 효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은 부부 이야기가 간단히 한 부분 나오니까 하고 좀 쉴까요? 부부지류는 이성지합이니 내외 유별하야 상경 여빈하라. 부부의 인류는 이성지합이니 두 성의 합친 것이니 그래서 부부지간의 인륜이란 두 성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부부 이성합
5자로 줄이면 부부 이성합이라고 돼 있죠. 우리 왜 저기 결혼식 할 때 패백 드리러 가면 그 신부 이렇게 손을 감싸고 있는 거기에 이성지합 이렇게 돼 있죠. 부부는 이제 두 성이 합쳐진 것이고 만복지원 모든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외 유별하야 상경여빈하라. 내와 외, 우리 내자라고도 해요. 아내를, 그렇죠? 안내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안, 즉 아내와 외, 남편이 유별, 분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녀 간에 분별이 있어서 상경여빈하라. 서로 공경하기가 여빈. 빈은 지난번에 귀한 손님이라고 그랬죠. 귀한 손님과 같이 하라. 여자를 뭐뭐처럼이라고 하면 귀한 손님처럼 상경, 서로 공경하라. 그래서 유명한 그 극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상경여빈 때문에 벼슬을 한 사람이 있죠. 극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그 왕의 사신이 지나가다가 이 극결이 밖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새참을 내온 거예요. 새참을 내와서 남편한테 이렇게 새참을 바치는데 서로 공경하는 게 아주 귀한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공경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이렇게 부부 간에 공경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벼슬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상경여빈이 그런 것 같아요. 공경의 가장 시작점은 말인 것 같아요. 말부터, 언어부터. 우리가 예전에는 뭐뭐 하소 라고 주로 하소체를 많이 썼죠. 그런데 지금은 뭐뭐 하소가 아니라 뭐뭐 해 라고 이야기가 짧아지니까, 그렇죠? 이것 좀 주소, 이것 좀 줘, 저거 해 주소, 저거 좀 줘, 이런 식으로 짧아지다 보니까 공경의 말이, 그러니까 말 자체가 공경이 안 되다 보니까 행동에서도 그런 게 은근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경여빈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부 화의요 부덕 유순이니라. 부도, 남편의 도리는 화의, 조화롭고 의로운 것이다. 화자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부덕, 아내의 덕은 유순, 말 그대로 부드럽고 순,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화순은 제가지 본이라 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기 화와 순은 제가지 본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화와 순이 여기서 금방이야. 부도화의, 부덕 유순. 남편은 역할이 화하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순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었을 때 집안이 제가한다, 가지런해진다, 분란이 안 생긴다.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없는 제가지본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기 화순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부도화의, 부덕, 화순이 그런 것 같아요. 부창부수면 가도성일이라 그랬네요. 부창부수 다 아시겠지만 남편이 창, 불을 창. 여기는 선창하다, 뭐라고 외친다라는 뜻이. 남편이 이렇게 하자라고 외칠 때 부수, 아래가 수, 따라준다. 따를 숫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창, 이렇게 하자고 외칠 때 부수, 아내가 수, 따라준다. 요즘은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아내 부자가 먼저 올라가고 남편 부자가 뒤로 바뀌어서 소리는 똑같이 부창부수인데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소리칠 때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따라주면 가도성의, 집안의 도가 완성된다 라고 했는데, 심리학에 보면은 거짓 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거짓인데 그 거짓을 진짜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질 때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현실 감각이 남자들이 높은가 여자들이 높은가라고 했을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아까 부창부수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명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말만 들으면 된다. 남자들은 내비게이션 말하고 아내 말하고 들어서 손해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아까 거짓 확신이 강하게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분명히 그 길이 맞다고 가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몰고 가는데 물어보자고 해도 절대 안 물어봐요. 남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죠? 끝까지 가요. 갔는데 길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잘못 왔나 보네 하고 돌아가는데, 여자는 가다가 길이 잘못 들어섰다 싶으면 반드시 물어봐요. 현실 감각으로 물어봐서 잘못되었다 싶으면 그 중간에 가다가 유턴하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끝까지 가서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고 그제서야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현실 감각이 남자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 마누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옷을 요거 입고 가라면 요거 입고 가고, 저거 입고 가라면 저거 입고 가고, 몇 시에 들어오라면 예 하고 들어가고, 가끔 반항하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기는 한데, 한 번 정도는 반항을 해줘야죠. 그렇죠? 따라만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무조건 따르려고 노력 중이에요. 부창부수면 가도 성이니까요.